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이 순간 아래 눈꺼풀 안쪽을 만져보세요. 살짝 당겨서 거울을 보세요. 창백한가요? 거의 하얗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멈추기 시작하기까지 아마 8주에서 12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서울에서 22년 동안 영양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만성피로와 빈혈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14천 명 넘게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왔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업계 때문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오시는 것도 간신히 하셨습니다. 따님이 팔을 붙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매일 철분제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요. 프리미엄 수입 철분제에 20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페리틴 수치가 32였습니다. 심각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철분제 드실 때 뭘 함께 마시세요? 녹차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3년간 낭비한 돈, 3년간의 고통, 아무도 흡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어려운 미네랄입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도 장은 드신 철분의 15%에서 20%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완벽한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 속에 철분 무덤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은퇴 후 모아두신 돈을 몸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가버리는 영양제에 쓰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매일 진료실에서 봅니다. 환자분들이 녹초가 되어 오십니다.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르지 못합니다. 말하다가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일어서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철분이 부족하니 영양제를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에 여전히 지친 상태로 다시 오면 의사는 용량을 늘립니다. 약은 더 많이, 돈은 더 많이, 결과는 똑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철분 흡수를 몇 분 안에 파괴하는 3가지 조용한 살인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차, 우유,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음료들은 철분 분자와 결합해서 우리 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철분제를 드신다면 그 약은 그냥 낭비한 겁니다. 우유와 함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다면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이 정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이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용 시간이 용량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룻밤 사이에 흡수율을 3배로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11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2주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완전한 철분 회복 시스템입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2주입니다.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따님이 다시 웃으시는 걸 보고 알아차리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실수들은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에너지를 훔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너지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매일 철분제를 드시는데도 오후 2시면 여전히 녹초가 되시나요? 계단 한 층을 오르면 마라톤을 뛴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3년 동안 만성피로와 빈혈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철분제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혈액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7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병원까지 걸어오시는데 숨을 고르려고 3번이나 멈춰야 하셨습니다. 따님이 팔을 붙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박사 씨는 8개월 동안 비싼 철분제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이요.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손톱은 부서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철분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죽는 건가요?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철분제 드실 때 뭘 함께 마시세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녹차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녹차를 마셔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녹차 한 잔이 철분의 70%까지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 기회도 없는 영양제에 40만 원이 넘게 낭비하신 겁니다. 이건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 수십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철분제를 드십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5분 안에 커피를 마십니다. 아니면 밥 한 그릇을 드십니다. 아니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십니다. 그러면 바로 방금 드신 철분이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철분 흡수는 소화기관 내부의 전쟁터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고 그들 대부분은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3가지 철분 차단제는 녹차, 커피, 우유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음료들에는 타닌과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철분 분자를 붙잡아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장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철분 결핍인지 전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이 당신의 장기들은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뇌는 거의 바닥난 연료로 겨우 돌아갑니다. 철분 결핍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하루하루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다가 상쾌하게 일어났던 느낌이 어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숨겨진 징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거울을 보세요. 안쪽이 연한 분홍색입니까? 아니면 하얗습니까? 하얗다면 철분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뜻입니다. 엄지손톱을 눌러서 하얗게 만들었다가 놓으세요. 2초 안에 색이 돌아옵니까? 더 오래 걸린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얼음이 당깁니까? 계속 씹어 먹습니까? 그건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철분을 달라는 몸의 비명입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철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조차 잘못된 종류를 산다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선반에 있는 가장 싼 제품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철분이 있고 당신의 몸은 그것들을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황산제일철은 대부분의 싼 영양제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심한 변비와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흡수율은 좋은 날에도 10% 정도입니다. 반면 햄철은 고기와 특정 고품질 영양제에 들어있는 형태로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3배 더 빨리 흡수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조용히 당신의 철분을 훔치고 피로에 갇히게 만드는 3가지 가정용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건이 넘는 빈혈 사례를 치료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의 87%가 철분 영양제를 올바르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알약을 삼키고 매달 돈을 쓰면서도 혈액검사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채로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영양제를 먹기 직전이나 직후에 액체 독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녹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은 소화기관에서 철분 분자를 만력 죬쇠처럼 붙잡고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철분 영양제를 비닐로 싸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철분을 보지만 만질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철분 영양제와 함께 녹차 한 잔만 마셔도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합니다. 돈의 70%를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2층에 있는 제 병원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싼 수입 철분 영양제를 하루에 2번 드시고 계셨습니다. 일과를 여쭤보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알약을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녹차와 함께 먹는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니요.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망치고 계셨던 겁니다. 영양제 먹을 때 녹차를 끊은 지 3주 만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철분 흡수를 망치는 2번째 음료는 커피입니다. 네,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커피에 의존하시기 때문에 듣기 힘든 얘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녹차처럼 철분을 차단합니다. 더 나쁜 건 커피가 더 빠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철분을 먹고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철분 흡수의 황금 시간이 완전히 낭비되는 겁니다. 영등포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시던 59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퇴근하는 아침 6시에 철분 영양제를 먹고 가족 돌보기 위해 깨어 있으려고 즉석 커피를 2잔 바로 마셨습니다. 이걸 7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철분 저장량은 심각하게 낮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양제 시간으로부터 커피를 3시간 떼어놓았을 때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액체 범인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우유입니다. 일반 우유, 두유, 모든 우유입니다. 칼슘은 소화관에서 철분의 적입니다. 장벽에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철분과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료를 섭취하면
거의 매번 칼슘이 이깁니다.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철분을 거부합니다. 철분 영양제를 우유 한 잔과 함께 먹는 것이 최악의 실수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철분 알약을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우유가 위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대신 철분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고칠 때까지 1년 넘게 빈혈이 지속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철분 영양제 전후로 3시간의 보호 시간을 만드세요. 철분을 먹기 3시간 전과 먹고 2시간 후까지 녹차, 커피, 우유를 마시지 마세요. 이것을 흡수의 황금 시간으로 표시해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뭔가 마셔야 한다면 맹물이나 오렌지 주스만 드세요. 오렌지 주스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비밀입니다. 영양제가 효과가 없을 때 반복 구매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철분 흡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로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만성 피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건강을 망친 이 실수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철분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심코 철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철분 수치를 몰래 방해하는 흔한 가정용 음료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녹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철분 영양제를 먹고 2시간 안에 녹차를 마시면 그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분자와 결합해서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비닐에 쌓인 음식을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은 커피입니다. 아침 커피 습관을 이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히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철분 흡수를 70%까지 감소시키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70%입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커피와 함께 철분약을 먹으면 10mg 중 겨우 3mg만 실제로 혈액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세 번째 적은, 그리고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 우유입니다. 모든 유제품이 해당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모두요. 유제품의 칼슘이 장 내벽에서 철분과 직접 흡수 경쟁을 합니다. 같은 수용체 부위를 놓고 싸우는데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요.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쳐서 오셨죠. 6개월 동안 철분 영양제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생활을 검토해보니 위장에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함께 철분약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6개월간 돈 낭비하고 계속 고생하신 것이 단 한 가지 간단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철분과 함께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답은 비타민 C입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광고하지 않는 황금 비밀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죠.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최대 4배까지 증가시킵니다. 4배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또는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는 것만으로도 철분 영양제가 쓸모없는 것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빈속에 마십니다. 15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오렌지 주스, 키위 또는 레몬 반 개를 짠 따뜻한 물과 함께 철분 영양제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중요한데 최소 2시간 동안은 차, 커피, 유제품을 전혀 드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이 2시간 동안 소장이 철분을 혈액으로 활발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2시간이 지나면 커피나 차를 자유롭게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 2시간은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이 정말로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철분 영양제는 음식과 함께 드시되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살코기, 생선, 닭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햄처리, 보충제의 비햄처를 몸이 인식하고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채식주의자시라면 피망, 브로콜리, 토마토와 함께 드십시오.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시면 2주 안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망치고 있는 3가지 가정용 음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 실수를 목격하는데 환자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시지만 나아지는 대신 악화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 범인은 차입니다. 녹차, 홍차, 어떤 종류의 차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계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데 숨을 고르려고 3번이나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철분 영양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더니 차가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매일 아침 녹차 한 잔과 함께 철분약을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채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위장에서 철분을 붙잡고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철분을 비닐로 싸서 몸이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와 함께 철분 영양제를 마신 후 15분 안에 흡수 능력의 70%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의 70%가 사라지는 겁니다. 박 여사님은 철분을 드신 후 2시간 안에 차 마시는 것을 중단했고 3주 안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커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커피 없이는 상상할 수 없으시죠.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커피는 차보다 더 강력하게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커피에 폴리페놀이 철분과 결합해서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이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철분 영양제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드시고 계셨는데 새벽 5시에 첫 커피를 마시기 바로 전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이요. 그분의 철분 수치는 단 한 포인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분의 일상을 검사해보니 아침 근무 시간 내내 커피를 3잔이나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철분을 흡수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녁에 철분을 먹고 최소 3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2달 만에 그분은 교대 근무 사이에 낮잠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적은 우유와 모든 유제품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 칼슘은 장에서 철분과 직접적으로 흡수 경쟁을 합니다. 같은 통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같은 관문을 사용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요. 여러분의 몸은 칼슘 흡수를 우선시하고 철분은 뒤에 남겨져 낭비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칼슘과 철분을 함께 섭취하면 더 건강해질 거라 생각하며 우유 한 잔과 함께 철분 영양제를 드시는 걸 좋아하셨죠. 논리적인 생각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그분의 빈혈은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칼슘과 철분 섭취를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는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어지러움이 멈추고 창백했던 안색이 6주 만에 건강한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철분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함께 무엇을 마시고 계신지 보십시오. 편한 대로 약을 먹는 습관을 버리세요. 철분은 반드시 맑은 물, 가급적 미지근한 물과 함께, 그리고 견딜 수 있다면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유제품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리고 철분 복용 전 3시간과 후 2시간 동안은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휴대폰에 이 시간을 표시하세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생존을 위한 처방전처럼 취급하세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철분 흡수는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이 3가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철분 결핍 환자들을 치료한 23년 동안 저는 10명 중 8명에게 철분 영양제가 실패하는 정확한 패턴을 기록해 왔습니다. 문제는 영양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드시기 전후 30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가정용 음료가 있습니다. 커피, 녹차, 우유. 철분을 드신 후 30분 이내에 이 중 하나라도 마신다면 방금 여러분의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린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음료들 속의 화합물들이 철분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화학적 장벽을 만듭니다. 콘크리트 벽을 통해 물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6개월 동안 철분 영양제를 성실하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무엇을 마시세요? 녹차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낭비되었습니다. 20만 원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모두 차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철분 섭취 시간이 용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흡수 시간대가 있고 아침 공복에 가장 크게 열립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관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철분을 드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이것이 위벽을 활성화하고 흡수 경로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비타민C와 함께 철분 영양제를 드세요. 오렌지 주스가 아닙니다. 순수한 비타민C나 실제 오렌지 작은 조각이요. 아스코르브산이 철분 흡수를 3배 증가시킵니다. 3배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는 문서화된 의학 과학입니다. 이제 철분을 드신 후에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 45분입니다. 먹지 마세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차 마시지 마세요. 우유 마시지 마세요. 이 황금 시간 동안 장세포들이 활발하게 철분을 혈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어떤 방해등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이 씨라는 분을 치료했습니다. 평생 건설 노동자셨습니다. 강한 분이셨죠. 하지만 창백하고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철분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철분을 드시고 계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비타민C 알약과 함께 철분을 드시고 그 후 45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헤모글로빈이 8.2에서 11.1로 올랐습니다. 3주였습니다. 같은 영양제였습니다. 방법만 달랐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철분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햄철과 비햄철입니다. 햄철은 동물성 공급원에서 나옵니다. 쉽게 흡수됩니다. 비햄철은 식물과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에서 나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정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영양제 라벨에 황산제일철이나 푸마르산제일철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공복의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비싸지만 훨씬 효과적인 햄철을 드시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3가지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 차, 우유는 형태와 관계없이 철분 암살자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눈꺼풀을 만져서 아래로 당기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것이 연분홍색인가요? 아니면 하얀색인가요? 만약 하얗다면 당신의 철분 흡수는 이미 수개월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다음 내용은 당신에게 수천만 원과 수년간의 고통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환자들과의 임상시험을 통해 10년 넘게 완성한 정확한 복용시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분 보충제가 다른 비타민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약을 삼키고 몇 주 기다리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철분은 당신의 몸이 처리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미네랄입니다. 완벽한 흡수와 전혀 흡수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 30분일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위산 분비는 정확한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위산 분비가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첫 식사로부터 최대한의 영양소를 추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분은 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충제 형태에서 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되려면 말입니다. 만약 밤에 철분을 복용한다면 위산은 아침 강도에 겨우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철분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강남에서 온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비싼 철분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어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포인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밥, 김치, 녹차와 함께 아침에 철분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3가지 파괴자들입니다. 쌀에는 피트산이 들어있습니다. 김치는 건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칼슘이 가득합니다. 녹채는 탄닌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화합물 모두 위장에서 철분 분자와 결합하여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시바를 먹든 배가를 먹든 상관없습니다. 철분은 절대 혈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철분 보충제를 신선한 오렌지 주스 1잔이나 키위 1개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타이머를 정확히 하 5분으로 설정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위장은 완벽한 산성 환경을 만들고 주스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최대 300%까지 적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45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제품을 피하고 칼슘 강화식품을 피하고 철분 복용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절대로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필요하다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마시고 절대 복용 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이제 철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의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수십 가지 옵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황산철, 글루콘산철, 구연산철, 햄철, 비햄철. 혼란은 의도적입니다. 더 많은 혼란은 첫 번째 병이 실패할 때 더 많은 재구매를 의미합니다. 제 환자의 90%에게는 비스글리시네이트 철을 권장합니다. 이 형태는 킬레이트화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앞서 언급한 음식적들과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미노산에 이미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장장애를 훨씬 적게 일으키며 일반 황산철보다 거의 2배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병에 적힌 용량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항상 틀렸습니다. 위산 생성이 감소했습니다. 장내벽이 변했습니다. 65mg의 원소 철분이라는 표준 용량은 젊은 성인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60대와 70대 환자들에게는 분할 용량을 자주 처방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프로토콜에 따라 아침에 30mg, 그리고 이른 오후에 다시 30mg을 비타민C와 함께 공복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메스꺼움과 변비를 일으키는 압도적인 급증을 방지하면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 동안 꾸준한 흡수를 유지합니다. 2주 이내에 제 환자들은 첫 번째 변화를 보고합니다. 6주 이내에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비도 없고 마법도 없습니다. 단지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화학작용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3,000명 이상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과 건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철분 보충제를 버리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철분이 혈류로 들어가기도 전에 최대 70%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공복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20분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위산은 철분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하기에 완벽한 농도에 있습니다. 둘째, 철분 보충제를 삼킨 직후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섞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그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3배로 높일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환자들은 따르지 않은 환자들보다 3배 빠르게 철분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3배 빠릅니다. 이것이 2주 만에 활력을 느끼는 것과 2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지쳐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셋째, 철분 복용 후 다음 2시간 동안 이 3가지 음료를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커피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우유 안 됩니다. 이것들은 철분 흡수에 조용한 살인자들입니다. 커피와 차의 탄닌은 당신의 위장을 통과하여 처해로 바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0분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철분제에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넷째, 60세 이상이시라면 올바른 형태의 철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는 황산제일철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령 환자분들에게 심한 변비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비스글리시네이트 철 또는 글리시네이트 철이 필요합니다. 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실제로 흡수가 되고 소화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 형태를 처방하는데 부작용이 없어서 복용 순응도가 90%입니다. 다섯째, 철분 수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기 위해 매일 이 3가지 음식을 드십시오. 손바닥 크기만큼의 살코기, 소고기나 닭간,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아입 채소 2줌, 검은 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 1그릇, 채식주의자시라면 채소와 콩류를 2배로 늘리고 호박씨를 추가하세요. 매일 호박씨 후발. 이 조합은 철분뿐만 아니라 몸이 철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구리와 비타민 A도 제공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다른 의사에게 8개월간 철분제를 복용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치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혈액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8주 만에 시장을 갔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철분 흡수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5단계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철분제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철분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스스로 책임지세요.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15분 안에 드렸습니다. 이제 지식은 여러분 것입니다. 건강은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효과 없는 방법에 하루도 한 푼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세 가지 가정용 음료 중 어떤 것을 철분제와 함께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과학적 근거 기반 건강 지침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피로로 고생하시거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